자, 오늘은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시간인 함수의 증가감소, 또 극대극소,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뭐 지난 그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바로 진행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증가한다. 근데 문제 머릿속에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2개가 됐어?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만약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됐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자, 미분한 게 근이 없어?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증가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증가하는 구간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증가를 하고 마이너스 1과 2 바깥에서는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즉, 자,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의 값도 0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이 함수 미분해주면요,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ax에 그 다음에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a, b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b의 결과도 0이 돼야 되고, 자, 2를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12에 2 집어넣으면 더하기 4a에 그 다음에 뭐 집어넣을 거 없이 더하기 b가 0이 돼서,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요, 자, 얘에서 얘 빼면 9,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a는 0이 돼서, 자,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고, a 값이 2분의 3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넘어가서 b는 그냥 6이 되겠구나. 그래서 a하고 b를 곱한 결과는 9가 되게 된다. 자, 뭐 한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차 함수 딱 보는 순간,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최고 참계수 음수니까 함수가 내려오겠구나.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미분한 게 근을 가져서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미분한 게 중근이 돼서 뭐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림은 저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미정계수 A, B를 해결해 봤다.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증가를 하기 위한 A 값의 조건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건 좀 이따 한번 봅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최고참계수가 양수인 이 3차 함수 식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미분한 게 두근을 가지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자, 미분한 게 중근을 갖게 되면 잠깐 0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단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거 맞고, 근데 이제 니네들이 요걸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개념 설명 얘기했었지만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지만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는 얘는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분명히 우리 증가에 대한 지난번에 조건 뭐라고 했냐면 FA와 FA-H와 FA 더하기 H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증가감소를 확인하는 거지, 꼭 미분을 이용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지난번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함수도 뭐가 된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냐는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면 그림 이렇게 되고, 저 식을 미분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갖거나 근을 갖지 않아야지만, 중근을 갖거나 판별식이 0이 되거나 근을 갖지 않아야지만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쟤를 미분해주면 f'(x) 계산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a 더하기 6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이런 형태 그림 그려지고,
중근을 갖거나 근을 갖지 않아야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판별식을 조사를 하면요. 짝수 판별 사용하셨죠? 자, 요거의 제곱인 a의 제곱에서 얘하고 얘의 4배가 아닌 얘를 그냥 단순히 곱한 3a 더하기 6을 뺀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하고 6에다가 빼기. 그래서 이 식이 a 더하기 3과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지만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 또는 근을 갖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는 표현도 쓰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가함수의 어떤 정의에 가까운 표현인데 자 서로 다른 x,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커. 근데 언제나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 큰 걸 집어넣은 결과가 항상 크고 싶다 또는 작고 싶다. 그럼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항상 감소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아니면 대놓고 항상 증가한다 아니면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는 표현들 저런 표현들이 나와도 문제 풀이 방법은 당연히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고급진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x값 예를 들어 x1, x2, x3라고 하는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같은 k가 대응이 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어떤 함수의 느낌으로 보면 어떤 그 함수의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봤던 내용으로 보자면 x1, x2, x3가 모두 다 k에 지금 똑같이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냐면 1대1 함수다,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1대1 함수다. 그리고 치역이 이제 모든 실수가 되면 뭐 1대1 대응이라고 표현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1대1 대응이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갑자기 생뚱맞게 야, 이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함수값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분한 3차 함수인 경우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면 안 된다. 중근이 되거나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 자 이게 일단 증가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필수의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함수가 1부터 2 사이에서 감소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함수네.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모양은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자 1부터 2까지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기 위해선 바로 첫 번째 그림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그림이 될 수는 없고 바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이 구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꼭 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1이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x가 2가 있어서 예를 들어 x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x값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을 사실 의미하게 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뭐 물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자 원래 함수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x값과 여기 있는 이 x값들 둘 다 공통적인 점이 바로 뭐냐면 미분한 놈이 0이 돼. 자 f'x가 0이 된다고. 자 내가 얘를 만약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 뭐 여기를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음수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원래 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 도함수가 양수값을 가지면 원래 함수는 증가. 그래서 이거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x하고 1하고 2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자면 x는 1 또는 여기 x는 2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 판별식과 대칭축과 함수값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두 근 사이에
1과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값만을 이용해도 계산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1과 2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뭐 대칭축이 1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따져야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라고는 두 근 사이에 1과 2가 존재하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자 2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돼야 된다. 아 1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도 음수가 돼야 되고 2에서의 미분계수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까 분명히 x값이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감소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알파의 값이 1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정확하게 x값이 1이더라? 그럼 x가 1에선 증가하지 않지. 하지만 문제에서는 x가 1이 아니라 1보다 조금이라도 큰 x값에 대해서 x가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에 대해서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도 상관없더라. 왜? 그거보다 조금만 크더라도 미분계수 바로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에 는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2가 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감소하는 그 상황에 전혀 뭐 위배될 게 없기 때문에 1하고 2에서의 미분계수에 0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뭐 해석은 다 했으니까 바로 이제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식을 미분하면요 x 3승에 미쳤어. 자 3x 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a야. 이게 바로 도함수야. 근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 f 프라임 1을 조사를 해보면 3 빼기 4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2를 집어넣어 보면 f 프라임 2를 조사를 해보면 자 12 마이너스 8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a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고, 자 4가 넘어가면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좀 주의를 해야 돼. 자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함수가 1부터 2까지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은 이런 형태에 그려졌어야 돼. 근데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가 감소를 해야 된댔으니까 여기가 x는 1, 예를 들어 x는 2,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감소를 해야 되더라. 응? 1부터 2까지 감소를 해야 되더라. 근데 마지막에 주의한 게 여기가 실제로 1이 되고 여기가 실제가 2가 되더라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선 함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는이 붙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근해 분리할 때 잠깐 설명했던 거지만 한 가지만 더 주의하자면 만약에 함수가 뭐 2부터 4까지 증가하고 싶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별식이나 대칭축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자, 필수에 대해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정하는 문제야. 이 페이지의 주제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풀이 방법 먼저 설명할게. 도함수의 그래프는요, 뭐만 중요하냐면 부호만 중요해. 다시 한번, 도함수의 그래프는 그 함수값의 부호만 중요해. 우리가 왜 부호만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그 원래 함수인 fx는 뭐가 되고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미분한 놈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면 그 원래 함수는 뭐가 된다?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함수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f'x의 부호가 바뀌는 건 유일하게 언제? x값이 4일 때 마이너스를 주의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지금 분명히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음수로 바뀌지 않고 4를 지나감으로써 원래 함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게 돼. 그래서 잘 들어. x의 값이 4보다 작은 곳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가 감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4를 지나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뭐가 된다? 증가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 그림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x는 4를 기준으로, 응? x가 4보다 작을 때는 함수 fx가 감소를 하다가 fx가 4를 지나는 순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막 이 안에서 막 꾸불꾸불하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니까 x가 4가 되기 전까지 주구장창 감소를 하다가 x가 4를 지나면서 증가를 하는 그래프는 4번밖에 없죠. 얘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까지 감소를 하고 있고 얘는 지금 뭐 위아래가 지금 바뀌었죠. 전혀 말이 안 되죠. 자, 4까지 증가를 하다가 4를 지나 감소? 우린 반대인데 4를 전에는 감소하다가 4를 지나 증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 이 상황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이 상황에서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함수값이 음수인데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별로 부호가 그냥 음수라는 거. 이 구간 안에서는 그냥 함수값이 계속 그냥 음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본다? 그 부호만 본다. 그게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만 확인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도함수가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고 4를 근으로 갔지. 도함수가 예를 들어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그냥 안 쓰지 말자고. 뭘?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고 x 더하기 1의 제곱에 4를 그냥 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색은 나와서 이런 그림 그려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중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4라는 중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가 되고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같은 근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근이.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아 그림의 모양이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저렇게 4번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면 좀 완벽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함수가 3차 함수라고 하고 fx가 4차 함수라는 얘기는 없지만 근데 뭐 3차 함수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하는 게 뭐 서술형적으로는 좀 약간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거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제 필수의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극소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극소값?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했었는데, 자, 일반적인 3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그럼 이 점의 이름을 우리가 극대점, 이 점의 이름을 극소점. 근데 이 극대점의 y값을 극대값, 극소점의 y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극소값을 구해라라는 얘기는 바로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y좌표가 얼마니?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런데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는 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미분계수가 0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게 된다? 0이 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언제 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기계적으로 f'x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야 돼. 계산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그래서 3으로 묶어주고 그죠? 자 갑자기 자 양변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x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 2?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2일 순 없지. x값은 1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얘가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바로 x좌표가 얼마가 되다? 2가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x값이 2일 때 y좌표 바로 f2의 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게 되면 8 빼기 12 더하기 21에서 28에서 12를 뺀 얼마니? 자, 16이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된다. 그래서 함수의 극소값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만약에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면 0을 집어넣어서 그죠? 20이라고 얘기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제?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의 극값을 구해달래.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 살짝만 복습을 하면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미분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갖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근데 그 중에 중근이 나오게 되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자, 요런 형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모양 형태의 그죠? 아프리카 대륙이 이거가 아프리카고 이게 아프리카고 그죠? 아프리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미국 그제? 자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지면 중근을 갖고 또 다른 근을 가지면 근데 미분한 방정식이 예를 들어 근 하나와
실근 하나와 허근을 갖게 되면 그림 모양 이렇게 그려진다 했거든. 그래서 얘의 극값을 구해라? 그럼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일단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3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적으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해결을 합니다. 할게. 미분해주면 12x 3승 더하기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4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해결을 해야 돼. 자, 요건 가능성이 좀 적어요. 잘 안 나와요, 요 그림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자, 양분 12로 나눠주면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거는 0이기 때문에 자 1, 2에 빼기.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냐? 0과 1과 마이너스 2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겠지.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도 오른쪽이 더 많이 내려올지 왼쪽이 더 많이 내려올지 아니면 내려온 결과가 이렇게 극소값이 똑같은지는 이제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례대로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이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작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숫자 0이 여기가 x가 0이겠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1일 때가 여기겠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그림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빨리 x 대신에 마이너스 2하고 1을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 0을 집어넣을 때 극대값 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을 집어넣어서 누가 더 결과가 큰지 먼저 확인을 해야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물론 결과가 있지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자 16의 3배인 48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다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4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48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2 이렇게 되네. 그럼 얘랑 사라지고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0이라는 결과 나오고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냐?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2 뿅뿅 그래서 7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구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0만큼 많이 내려왔는데 1에서의 함수값은 7이니까 실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구나. 그리고 x 대신에 실제로 0 집어넣으면 12가 되기 때문에 요거 x가 0일 때 그림이 너무 그죠? 너무 조그마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극소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x가 0일 때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y가 12라고 하는 극대값이 나오게 되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자 근순서죠. 제일 작은 마이너스 2 넣어봤고 그 다음에 1 넣어봤고 그 다음 0 집어넣어봤고 그 다음 마지막 1 집어넣어보면 이 점에 x좌표가 1일 텐데 집어넣어보면 얼마? 7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y값이 7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극대값은 12 극소값은 마이너스 20과 7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4차 함수의 극값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제일 중요한 거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모양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원래 필수예제 문제 위주로 푸는데 이 밑에 선생님이 1000번 파일의 밑에 있는 유제 10번 문제 잠깐 확인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이 4차 함수가 약간 좀 그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미분을 하고 시작을 할게. 자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3개냐 2개냐 1개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3개냐 아니면 2개냐 하나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분한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내려와 3 내려오면 더하기 2x 제곱에 그다음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x 대신에 2 대입해 주면 8 더하기 8 빼기 8 빼기니까 요거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되죠. 그 다음 뭐하죠? 조리제법 해야 돼. 물론 암산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조리제법 해야 돼. x 3승의 개수,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을 내가 2 집어넣으면 0이 되더라.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조리제법 1 내려오고 곱해서 2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4 곱하면 8 당연 0이 돼야 되고 요것이 바로 나머지 2차식의 개수가 되게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와 x 더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중근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 거야. 중근을 갖게 된 거야. 그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원칙상은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얘랑 숫자가 똑같네?
그럼 그림이 이 부분이 안 나타나네? 그래서 얘가 요게 끊길 수는 없으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구나. 쏘리 정확히 그래. x가 마이너스 2에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되고 x가 2에서 미분계수 되는구나. 자, 이건 극대값이 없죠? x가 2일 때 유일한 극소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극소값은 f이고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4차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극대격수와 미정계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난이도는 좀 상당히 좀 쉬운 편입니다. 봐볼까요?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극대 극소값을 갖는다니까 일단 그림을 그렇게 맞게끔 그려줄게. 최고차계수 양수고, 극대 극소값 갖는다 했으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줬고요. x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 점에 x좌표가 1이구나. 그리고 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얘가 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구나.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죠. 그럼 여기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미지수 3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씩을 세워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집중해. x가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x값이 1일 때와 x값이 3일 때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또 얘기하는 거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누구? 1에서의 미분계수도 0이 되게 되고, 바로 누구? 3에서의 미분계수도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분이랑 상관없이 이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니까 미분하지 않은 식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게 된다. 자, 얘를 가지고 ABC를 해결을 합니다. 먼저 이거 가지고씩 한번 세워볼까?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의 더하기 b인데, 거기다가 1을 집어넣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의 결과가 0이 돼줘야 되고, 3 집어넣어 주면, 자, 27 더하기 3 집어넣으면 6a 더하기 b의 값이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이 식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bb 사라지고 얘랑 얘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4, 이 0이 되므로,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되게 되고, a 대신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9, 넘어가면 b의 값 얼마가 된다? 9가 되게 되더라. a 값하고 b 값 계산했고, 자,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 3 집어넣으면 27에 3 집어넣으면 더하기 9a에 3 집어넣으면 더하기 3b에 더하기 c라는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자, a값이 이미 마이너스 6이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4 되게 크네. b값이 9라 했으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7. 27, 54랑 54랑 전부 다 사라지니까 c값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뭐 이거 이해하면 돼. 연립반을 풀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꼭 지금 내가 설명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연립반을 푸는 거 귀찮은 친구들은, 선생님 얘가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이니까 얘를 식을 아예 최고차계수 3이군요. 그 다음에 1과 3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x 빼기 1에 x 빼기 3이군요.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3에 x제곱 마이너스 4x에 그 다음 더하기 얼마야? 3이다. 전개해주면 이런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는 0이더라? 그래서 얘랑 비교해주면 a값이 바로 얼마? 마이너스 6에 b값이 얼마? 9가 된다. 뭐 사실 뭐 속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근과계수의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하는 방법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아까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냐면 분명히 부호만 확인하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잠깐 표시해볼까? 여기 보면은 도함수의 값이 함수값이 양수값을 갖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그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제? 자, 부호가 바뀌는 x값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가지네. 그제? 자, 간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뭘 해야 되냐면 감소를 해야 돼. 감소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엔 어때? 계속 함수값이 양수죠?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지. 그래서 x의 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10 사이에서는 미분한 함수값이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원래 함수 fx는 뭐가 된다? 증가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x값이 10을 지나가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죠. x의 값이 10보다 크게 되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컷 감소하다가 이제 올라갈 거야? 실컷 감소하다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뭘 갖게 되냐면 극소를 갖게 되게 되고, 실컷 증가하다 이제 감소할 거야? 실컷 증가하다 감소할 거야? 실컷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를 할 거야? 그래서 x가 10일 때는 뭘 갖게 되냐면 극대를 갖게 되게 되더라.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바로 5번만이 정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요. 싹 지운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이 왜 옳지 않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싹 지워주고 1번, 2번, 3번, 4번 다 그럴듯하거든. 왜 그렇지 않은지, 저에게 왜 틀린 얘기인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 자, 갈게요. 자, 5번이 답이고, 자, 첫 번째 f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이다. 어디 보자. fx가 마이너스 2에서, 자, 우리 이제 편하게 볼게. f 플레임 x의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갔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거야. 원래 함수는 미분한 게 음수에서 양수, 접선의 길기가 음수에서 양수, 바로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데 극대를 간다 했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얘기. 두 번째 볼게. 선생님, fx가 x는 1에서 극대이다. 선생님, x가 1에서 극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f 플라임 x가 x는 1에서 극대를 갔죠. 미분할 함수의 그래프는 x가 1에서 극대를 갔죠. 근데 원래 함수는 1에서 극대를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거든.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한다고. 계속 그냥 증가만 하고 있다고. f 플라임 x가 x는 1에서 극대를 갖는 거지. fx가 x는 1에서 극대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은 1에서 잘못된 얘기. 자, 마찬가지로 x가 4에서 fx가 극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f 플라임 x는 x가 4에서 극소로 갔죠. 그런데 fx가 x는 4에서 극소로 가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f 플라임 x가 x는 4에서 극소를 갔지 fx가 x는 4에서 극소를 가는 건 아니라고. 자, 4번 볼게. x는 8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선생님, f 플라임 x가 8에서 뾰족한데요? 맞아. 그럼 f 플라임 x가 8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f 플라임 x가 8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fx가 8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자, 원래 x가 8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요까지만. x가 8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요 말뜻은 가능하지 않다 말고 가능하다 이 뜻은 f 프라임 8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연속이면 되거든. 근데 지금 도함수가 지금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연속을 지금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자, 8에서의 미분계수, 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8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f 프라임 8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바로 fx가 8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f 프라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근데 fx는 8에서 미분 가능해. 왜? f 프라임 8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8에서의 미분계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수의 7번 문제야. 6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이제 몇 가지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필수의 7번 문제. 자, 극값을 가질 조건 볼게.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그럼 기본적인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더라. 어떤 경우에서 미분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미분한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자, 볼까요? 극값을 갖지 않은데 어떤 경우지? 얘랑 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항상 증가한다 랑 같은 얘기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라고 해도 되고, 다시 한번 아까 복습해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fx1의 결과보다 fx2의 결과가 커야 된다. 1대1이 돼야 된다. 1대1이 돼야 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표현들로 많이 이게 지금 이 개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시험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맞죠. 우리가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잘 나온다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해도 이 상황이고, 항상 증가한다 해도 이 상황이고,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런 결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 그림이고 1대1 역함수 갖는다, 역함수 존재한다라고 해도 다 이 그림이고 어떻게? 미분한 방정식이 근이 중근이거나 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 미분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계산해 주면요. 3x제곱 마이너스 2px에 더하기 자, p제곱 마이너스 2p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 씁니다. 짝수 판별 씁니다. 짝수 판별 씁니다. 자, 반의 제곱 p의 제곱에서 누구랑 누구랑 얘하고 얘를 곱한 거 4배 아니라 그냥 빼죠. 3. 자, p제곱 마이너스 2p의 결과가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자,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p제곱에 얘랑 얘랑 하면 더하기 6p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p제곱 마이너스 3p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되면 p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글씨 더럽게 못 써, 그제?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p의 값은 0과 3의 바깥쪽이 돼야 된다. 자, 저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 자, 같은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그만큼 중요하고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는 4차 함수의 극대값을 갖지 않은 조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4차 함수 최고차계수가 어디 보자. 양수네. 최고차계수가 양수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되거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런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림이 되거나 미분한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갖거나 미분한 방정식이 이렇게 중근을 갖거나 미분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 근을 가질 때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얘는 극대값 같죠? 얘는 극대값이 없죠? 극대값이 없지? 얘도 극대값 없지? 그럼 이 문제가 바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미분한 f'x는 0이라는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해결했을 때 서로 다른 세근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되고 싶다?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중근 허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저 4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자, 4x 세제곱에 3 내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4에 a 빼기 이만큼의 x에 더하기 4a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면 이렇게 극대값 가지니까 얘가 바로 중근 또는 허근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변 4로 나누면 정리 좀 해줄게. 어떻게 할 거냐? x 3승에 마이너스 x 제곱에 4로 나누는 것 뿐이죠. a 빼기 2의 x 더하기 a는 0.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문자 a가 사라질 수가 없어. 3차 방정식이니까 내가 x 대신에 막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일단 우선적으로 a가 사라지지? 그래서 실제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빼기 1. 빼기 1 대입하면 제곱한 거에 또 빼기니까 빼기 1. 여기 빼기 1 대입하면 빼기 a에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a 되니까 0이 되네.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0이 되네. 그럼 이 식이 뭘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0이 되니까 x 더하기 1에 나머지 2차식 이렇게 나오게 된다. 뭘로? 조리제법으로 하죠. 선생님 암산으로 그냥 할게. 조리제법 할 수 있지? 자, 이거 써가지고 조리제법 하면 되는데 또 괜히 실수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암산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ax 또 저저저 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결. 조리제법 하지 않고 암산으로 잘 생각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 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네. 선생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요 얘의 반의 제곱 1에서 얘 그냥 빼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A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첫 번째 케이스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서로 다른 세근 가지면 망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사용한 판별식을 썼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답이냐? 잘 들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돼. 이 2차 방정식 혼자 지 스스로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합해서 중근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왜?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죠. 1 더하기 a가 0이 되는, 즉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결론을 좀 수직선상에다 좀 표시를 해보면, 선생님 모든 실수 a라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갖는다? 극대값을 갖지 않은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 근데 갑자기 극대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해달래? 그럼 이거에 6건을 하면 되겠지. 어떻게? 자, 봐. 얘하고 얘 사이 a 값이 a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극대값을 갖게 되게 된다.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 4차 함수의 극대값을 갖는다. 자, 4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요. 또는 최고 참개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극소값을 갖냐 갖지 않냐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를 보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4차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최대 최소. 자, 지난번에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최대 최소 얘기 안 했었거든? 개념 설명? 근데 최대라는 건 바로 뭐냐면 치역, 즉 선택받은 y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 걸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y들 중에 치역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면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차 함수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예를 들어 대칭축이 2인 2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 x값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예를 들어 x값의 1부터 요 바로 왼쪽에 있는 1부터 2를 지나 3을 지나 예를 들어 x는 4까지 이 범위에서 최대값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라고 한다면 x가 4일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x가 4일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x가 2일 때가 제일 많이 내려왔으니까 x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프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생님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그림을 확실하게 좀 알아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모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미분해주면 6x제곱에 마이너스 12x 는영을 푸죠.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그래서 x의 값이 0과 x의 값이 2에서 극대극수를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 쭉 올라가서 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때 x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x값이 2가 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자, 범위가 x값이 1부터 3까지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어떤 x가 1부터 이 오른쪽에는 x는 3까지, 그럼 1부터 3까지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칭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x가 1일 때와 사실은 x가 3일 때 누가 더 높은지 모르니까 일단 1과 3을 비교해서 큰 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이제 최소값인 걸 자명하죠. 그래서 최소값은 2로 확실해. 집어넣어 보면 2를 집어넣어 보면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 보면 자 16에다가 2 집어넣으면 24를 빼고 그 다음 더하기 1을 하고 그럼 마8에 그러니까 마7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1과 3에서의 함수값은 실제로 대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주면 되더라. 그래서 원래 최대 최소 문제는요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양 옆에 그 구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양 옆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해 주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최대값 최소값들을 다 극대극수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다시 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범위 양끝 1과 3에서의 함수값 조사하고 그 안에 있는 극대극수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f1을 조사를 해보면 암산 좀 할게. F1 대입하면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3도. 좀 암산 좀 할게. 3에서의 함수값 조사했더니 쩌쩌쩌 했더니 3에서의 함수값이 1이 됐어. 그죠?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더하기 1이니까. 자, 그래서 누가 더 커? 3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죠? 1에서의 함수값보다 3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게 된다.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이 아닌 다른 풀이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3차 함수에 관련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어떤 좀 특이한 그 3차 함수의 특징 뭐 이런 것도 다 유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게. 자, 간다. 요거 미분하잖아. 아까 미분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돼.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완전 제곱식 해주려고 빼기 1 쳐주면 마이너스 6 돼서 얘는 6에 선생님 왜 갑자기 이걸 만드시나요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1, 마이너스 6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1, 마이너스를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가장 작은 순간이 언제냐면 x값이 1일 때 마이너스 6으로 제일 작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접선의 길기가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다가 접선의 길기가 다시 어떤 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접선의 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 바로 어떻게 되더라? x값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거야. 미쳤어. x값이 1일 때 이 접선의 길기가 바로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방정식 풀면 아까 뭐가 나왔냐면 x가 0하고 2가 나왔거든?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가 x는 0이고 이 점의 좌표가 x는 2고 그럼 x가 1이라는 게 극대점과 극소점의 딱 중간에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3차 함수도 점대칭 곡선이야. 점대칭 곡선. 어떤 점에 의해서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 대칭한 점이 반드시 그 그래프에 있는 이 점대칭 도형이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차 함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 명확한 용어는 뭐냐면 이게 뭐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는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휨의 방향이 바뀌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휨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적분 2에서 일단 사용하는 용어긴 하거든. 근데 뭐 지금 뭐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x가 0, x가 1, x가 2 여기는 우연이 아니더라.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함수의 0 넣으면 얼마냐면 1 나오거든. 근데 아까 여기 이 함수의 3 넣어도 얼마 나왔냐? 3 넣어도 1 나왔거든. 3 넣으면은 54 빼기 54 더하기 1이고 0 집어넣으면 0하고 0 집에서 1이고 그래서 0하고 함수값이 똑같은 그 x값을 조사했더니 뭐가 되더라? x값이 3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0, 1, 2, 3 근데 x 대신에 2 아까 우리가 분명히 함수의 어떤 대칭적인 성질 때문에 추정해 보건데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왔냐? 마이너스 7이 나왔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에 더하기 1이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되게 효율적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꿀팁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잘 봐. 우연이 아니라 마이너스 1, 0, 1, 2, 3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 3차 극대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의 극대점과 극소점과 그거의 중점을 표시해주고 극대점의 접선, 극소점의 접선을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등차수를 이루게 돼. 예를 들어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더라. 예를 들어 이 점의 x좌표가 3이더라. 그럼 둘 더하면 2, 평균 내면 얘는 x가 1. 2 늘어났네. 2 늘어났네. 그럼 또 2로 늘어서 얘는 x값이 5가 되게 되고 2 줄어들었네. 2 줄어들었네. 또 2 줄어들어서 얘 x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아쉬워. 증명해줄 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해줄 수 있는데 할까? 아쉬워. 자, 증명하는데 시간이 한 5분? 할까?
말까? 어떡하지? 할까 말까? 하나 남긴 했는데. 자, 지금 촬영한 지 시간이 그래, 한번 증명해볼만 할 것 같아. 증명 한번 해볼게.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 별로 증명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잠깐 봐봐. 3차 함수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 생각을 할게.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최고 참계수는 잘 몰라. 근데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먼저 알파하고 베타의 중간에 있는 이 점이 이제 3차 함수의 중심점이 되는 이제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잠깐 한번 볼까? 그럼 이거 전개를 하면 K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만큼의 X에 그 다음 알파 베타. 자, 잠깐만. 지금 증명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몰라도 돼. 알아두면 이제 나중에 니네가 혹시 문제를 풀 때 좀 뭐 서술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걸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무는 아니야.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 여기 잠깐 볼게. 그럼 이거 능력했을 때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가 이 중점이라고 하는 건 얘하고 얘의 x좌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요거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어차피 근각계수 관계라. 자, 보겠습니다. 증명. 이거 오늘 열심히 찍었는데 이 증명 괜히 한다 그랬다가 그죠?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예로 들면 또 증명이라 하긴 좀 뭐하고 애매합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편하게 일반화해서 fx라는 함수가 y는 k에 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해볼게. 좀 표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얘가 y는 0이었다고 한다면 fx의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알파는 중근이 되고 x 빼기 알파는 중근이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는 근이 되겠구나. 그냥 근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을 거야. 미분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얘가 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면 k라고 해도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k다. 그럼 여기다 그냥 더하기 k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X 계산해보면 2에 x 빼기 알파 앞에 거 미분해주고 뒤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할게요. 앞에 있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x 빼기 베타를 미분해서 이거 능력을 풀어보려고 해. 정리해보면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요게 남네. 2x 마이너스 2베타. 원래 예정이 없었던 증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잠깐 당황을 좀 했습니다. 인정.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알파 남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되거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하나의 점 알파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바로 뭐다? 이 방정식의 바로 근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요. 3x의 값이 알파 더하기 2베타 그럼 x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3분의 알파 더하기 2베타. 근데 이걸 표현을 잠깐만 1 더하기 2에 1알파 더하기 2베타로 표현해보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분점의 공식이죠. 알파하고 베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알파하고 베타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의 x좌표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 중점의 좌표가 여기가 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또 마찬가지로 1대1의 비율이 되니까 얘하고 얘의 x좌표의 증가량이 똑같구나. 얘하고 얘 x좌표 차이, 얘하고 x좌표 차이, 얘하고 x좌표 차이가 1대1로 동일하구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연결해서 줘두면 여기의 비율도 1이 된다는 걸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지? 여러분 보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점에서의 접선. 그래서 왜 근데 이 짓을 했냐면 극대점과 극소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의 x좌표들을 알면 우리가 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당원스러움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증명을 했냐면 이 문제를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미분을 해봤어요. F'X를 조사를 했는데
6x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0 돼서 x값 0과 2가 되더라. 아 그래? 여기 x값 0이 되고 여기 x값 2가 되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 중간점인 여기 x좌표 1이고 자 극대극소점 평균 거보면 1, 2 늘었으니까 여기는 x가 3, 2, 1, 0이니까 여기 x좌표 마이너스 알았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x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잖아.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보자마자 3에서 최대값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 항상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요거 조금만 더 응용해보면 3차 함수에 접하는 3차 함수에 접하는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접선을 표시했을 때 이 점과 이거 극대점 아니야. 접선의 접점인데 이 점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지난 강의죠. 도함수 활용 첫 번째 그 접선의 방정식 얘기했던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요거 이용해서 계산했던 요런 거 있었어, 그제? 그래서 요거 또 마찬가지로 방금 했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증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뭐 계획이 없던 증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더 흘러갔는데 누가 이걸 볼지 모르겠어 사실은. 선생님이 요즘에 인강을 열심히 찍는다고 찍는데 학생들이 많이 잘 열심히 보진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실망이긴 하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보고 분명히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 갈게. 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어떤 3차 함수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f'x를 조사를 해보면 선생님 3a x 제곱 마이너스 12a x는 0을 풀 거야. 그래서 양변 3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는 0과 4에서 미분계수 0이 되는구나. 여기 x값 0이 되고 여기 x값 4 되고 그래서 얘하고 얘 중간에 여기가 x값이 2가 되고 2 늘고 2 늘고 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x좌표 6이겠구나. 그 다음 여기 x좌표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2겠구나. 일단 이 그림은 딱 미분한 방정식 보고 바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림의 대략 모양은. 근데 지금 x값의 범위를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아이고 이런 마이너스 1이 또 이 중간쯤에 있고 그죠? 2가 또 그지? 여기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것까지 외우면 너무 부담이 돼. 이거는 그냥 직접 집어넣길 바래. 자, 그래프 모양이 이게 좀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을지 좀 이 위에 있을지 그죠? 위에 있을지 알지? 근데 확실한 사실은 x가 여기서 최대값이 된다는 건 확실해. x가 0에서 최대값이 돼. 그래서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원래 함수에 0 집어넣어주면 f0이 바로 b인데 최대값이 얼마? 3이라 했으니까 b값은 3이라는 거 이제 자명한 거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함수값도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니까 그제?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점들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놈들은 대입을 해줘야 돼. 근데 보통은 이렇게 확실한 점들이 많이 주어지니까 기억해두는 게 좋다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 1도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2도 조사해보고 마이너스 1과 2의 함수값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확인해보고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a에 그 다음 마이너스 6a에 더하기 b고 2 집어넣어주면 8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6, 24a를 빼고 더하기 b. 그럼 얘는 b에서 7a를 뺀 거고 얘는 b에서 겁나 a를 많이 뺐으니까 그죠? 많은 a를 뺐기 때문에 겁나가 아니라 많은 a를 뺐기 때문에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b-16a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b-7a보다 클 테니까. 왜? a값이 양수라. 얘가 더 작겠죠. 근데 이거의 결과가 마이너스 29가 되더라. 자, b값이 지금 현재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 32가 되고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되냐?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정계수 a값 b값도 해결했고요. 자 마지막 최대 최소 응용 문제. 최대 최소 응용 문제 살펴보고 PS제 하나 풀어보고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중에서도 하나 풀어보고 두 가지 문제 풀고 자, 도함수 활용의 두 번째인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 자, y는 9-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x 대신에 3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절편을 잡으면 이렇게 잡게 되겠고 근데 뭔 짓을 했냐면 이 함수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가지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은 다음에 이 a란 점하고 b란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다리꼴의 넓이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넓이의 식을 구해야 이 식을 구해야지 우리가 뭐 미분을 하든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세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 그림은 이 C라는 점의 좌표가 어딨냐에 따라 예를 들어 C가 여기 있었어? 그럼 그림이 좀 이렇게 달라졌겠지? C라는 점의 좌표가 어딨냐에 따라 이 그림은 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점들 중에 어떤 점을 미지수로 잡냐.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건 당연한 거고 C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그 A를 함수에 대입한 이거의 Y좌표는 9-A 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X좌표가 A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A, 대칭축에 의해서. 그럼 여기 길이는 2A,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 여기 길이는 얼마? 6이 되고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구나. 자, 사대꼴의 넓이 공식에 의해서 윗변과 아랫변의 평균을 내고 그거의 높이인 9-A 제곱을 곱해주자. 약분되면 A 더하기 3에다가 뭘 곱해서 9-A 제곱을 곱한 게 바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식이구나. 정리해주면 -A 3승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얘랑 곱하면 더하기 9A에 얘랑 곱하면 더하기 27이구나.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극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6A에 더하기 9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 제곱 더하기 2A에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1, 3에 빼기. 여기가 A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A가 1이 되고. 그래서 A 대신에 1을 어디다가 원래 넓이식에다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1을 집어넣어주면 빡 하고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는 4가 되겠고 이 뒤에 놈은 8이 되고 곱하면 32. 근데 선생님 왜 얘를 집어넣으면 되느냐? 일단 지금 보면 알겠지만 A값은 양수가 돼야 되거든. A값이 0보다 크고 사실은 3보다 작은 범위 생각해야 돼. A값이 0보다는 크고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3보다 작은 범위 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역에 의해서 A값이 1일 때가 최대가 되거든. 근데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는 100%로 하긴 좀 뭐한데 99.99999%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극소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좀 긴데 믿어줘. 알겠지?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해결해보고 유제 23번 문제 해결해보고 오늘 요 미적분 원의 도함수 활용 두 번째 단원의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위에 있는 1,1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는 어떠한 점을 잡아서 수선발 이용해서 만드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더라. 마찬가지로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해서 내가 a라고 잡으면 y좌표는 a제곱이 되더라. p점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자, 얘랑 지금 현재 y좌표가 똑같거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 점에 0,a 제곱이라 할 수 있겠네. x좌표는 0이고 얘랑 y좌표 똑같으니까 얘는 0,a 제곱. 그럼 얘의 좌표는 0,1이고 그럼 얘랑은 또 마찬가지로 y좌표 똑같아야 되니까 b점의 y좌표 1. 근데 또 얘랑은 x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x좌표 a. 길이 조사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좌표 차이에 해당하는 a가 되고 얘하고 얘는 y좌표 차이에 해당하는 1 빼기 a 제곱이 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얘랑을 곱하면 뭐가 된다? 아, a 곱하기 1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a 3승 더하기 a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도형의 넓이식이야.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요거 최대값 궁금해? 요점의 y좌표 극대값 구해주면 최대값이 되더라. 미분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a는 1이 0. 그러면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도 있고 a 값이 얼마? 루트 3분의 1이 될 때도 있고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때가 여기겠고 a가 루트 3분의 1 때가 여기겠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가 원래 넓이식에 빡 하고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단어는 그래프의 모양을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극대점하고 극소점이 최대 최소가 아니면 우리가 미분을 배울 사실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범위가 이렇게 돼서 아예 마무리하는데 또 얘기 시작한다, 그제? 예를 들어 x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예를 들어 뭐 이 점에서 어떤 최대값을 갖더라. 그럼 우리 미분을 뭐하러 했냐고 도대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뭐하러 찾냐고. 그래서 그래. 알겠지? 극대극소가 최대 최소가 되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의 문제가 극대극소점이 최대 최소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 방금 설명했던 게 극대극소가 최대가 되는 이유고 최대 최소가 되는 뭐 좀 더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미적분
그래서 미분 활용 두 번째 단원 문제풀이 마무리했고 조만간 그 마지막 미분 활용 이제 뭐가 남았어? 방정식, 부등식, 속도가 남았거든?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자 그것도 조만간 빨리 촬영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했습니다.